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교 공부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목표에 대한 큰 집착력이 없이 쉽게 포기를 하거나 성취감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충고 아니면 그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한 약간의 조언 정도가 되는 비디오가 되겠어.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조금씩은 겪어본 경험일 거고 고민일 거고, 저도 여기서 20년 가까이 진짜 많은 아이들을 매년 같이 공부를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매번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은 없지만 이것들을 연구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 내용들, 또 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서울대를 심지어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대. 만족감이 떨어지고 성적에 대한 어떤 집착도가 떨어져서 쉬운 과목만 택하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힘든 게 닥치면 피하려고 하는 증상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작해.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되나? 예전에 집에 이렇게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 공부 관련된 책들 막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잘해야겠다 싶어서 서점에서 그런 책만 디립다 사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어. 거기에서 있던 책 내용 중인데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저성취 증후군 학생의 예를 했어. 저성취 증후군이란 거 아까 말한 거야. 고생을 해서 그 후에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그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예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이 책에 나온 대로 제가 얘기해봐 줄게. 봐봐봐. 여기에 우리가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 아이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나머지 비디오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합니다. 1번. 짠.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과목 외에 일관되게 부진한 패턴이 있는 학생. 2번. 집과 학교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는 경우. 3번. 장기적으로 공부나 책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4번. 과제 수행 시 조금 어렵거나 좌절이 오면 쉽게 전체를 포기하는 사람. 5번. 나쁜 성적에 대한 변명, 합리화가 많은 사람. 이런 경우 좀 많다. 자, 6번. 부모님이 느끼실 정도로 게으름이 심하고 동기부여를 못하는 경우. 자, 7번.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가 양호한 경우. 와, 이거는 선생님하고 사이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 8번. 시험 때를 제외하곤 학업 부진에 대해 태평한 경우. 9번. 늘 편안하고 만족하며 반사회적 행동, 비행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착하네. 자, 10번. 학업 수행에 대해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공부를 잘해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야. 자, 11번. 보상이나 처벌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사줄게를 해도 그저 그렇고, 너 이거 잘 안 하면 혼날 거야 해도 그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 우리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형 계산이 쓰셨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런 예 중에 하나의 극복 방법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자. 근데 이게 정말 그 사실이라서 하는 말인데 사실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볼게. 그게 뭐냐면,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은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 또 많이 해,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많이 써, 여기서 학생들한테. 자,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좀 들어본 학생들도, 이 말을 좀 하는 부모님들도 워치 아웃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게, 학생들이 저성취 증후군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발언이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라는 거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지만, 이 내 생각이 아니야, 책에 나온 말이야. 부모님 스스로 위안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을 듣는 학생들의 입장이 더 중요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머리가 좋은 것마저도 아니었다라는 우리 부모님의 말이 틀린 게 되니까 두려워서 노력을 안 해.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은 무엇이든 될 거야, 언젠가는. 지금 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뭐 B나 C가 나올 뿐이지, 내가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다 될 거야 라는 천하태평의 스타일도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에 뭐가 걸리든지 간에 저성취 증후군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공부를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맞출까봐.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초특급 점수가 안 나오면 그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아예 거기다 시동조차도 걸지 않는다는 말,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화시키는 변명의 이유가 된다는 거지. 요게 나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두 다 나를 보면은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너는 커서 공부 안 해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 여러분들이 봐도 뭐 조금 이쁘게 생겼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기 있는 선생님이 평소에 쫙 일부러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이거 진짜 비디오 다시 돌려봐. 난 진짜 나 진짜 맞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것도 또 안경을 갖다가 여기 피 안 나니? 나 진짜 정말 안경 안 부셔진 게 다음에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해. 단순하고 유치하고 스케일이 작아도 좋아요. 근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와 단기 목표를 심어주면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지. 그래서 레벨 1 정도의 자신감, 레벨 2 정도의 성취감, 레벨 3 정도의 성취감 하다가 이제 계속 좀 이제 큰 스케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이건 저학년부터 그냥 확 잡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거를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주도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도 역할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다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숙제를 정하고 숙제를 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주체가 돼야 돼. 왜냐면 공부나 시험은 본인이 보러 가는 거지 우리가 가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시키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큰 윤곽은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서 수학 숙제해. 수학 숙제 다 했으면 나한테 갖고 와서 보여줘.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을 정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내리게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주체로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accept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걸림돌, 애로사항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변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공부량이나 학생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야지 대화가 된다는 거지. 일단 학생들과 우리가 이 학생들과 컨설팅을 할 때도 그것이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룰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예배를 하다 보면 합의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너의 목표는 여기만큼이야. 선생님이 볼 때는 공부량이 이만큼이야. 근데 이거 하려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네 말대로 이거 감당을 할 수 있겠니? 그 정도는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시작할래? 그럼 여기서 시작할래? 그러면 또 조금 설득을 해야지. 그 정도는 이 꿈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우리가 꿈을 내릴까? 그럼 일단 요만큼만 1단계만 해보고 그 다음 2단계 때는 또다시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 왜냐면 우리 엄마나 아빠나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이만큼인데 아이들은 요만큼만 할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이따만큼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저성취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야. 이만큼을 못 해내니까는 부담도 스럽고 애초에 노력도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본인이 목적을 정한 거와 우리 전문가들 아니면 엄마들, 부모님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그거보다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할 때 그 합의점을 찾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비디오도 우리 부모님들께 또 학생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나오는 것들 조금 들어본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비디오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어. 특히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용기를 내서 비디오를 켜고 녹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의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잘 못해도 그만이야. 그리고 머리가 좋은데 너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다는 소리보다는 머리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너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성질 소리를 듣는 게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고 머리가 좋다는 주변 사람 봐도, 머리가 좀 그저 그렇다는 애 봐도, 진짜로 우리가 어른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머리가 그렇게 천재인 애도 없어. 사실 또 어떤 얘만큼 좀 잘하는 거야. 그게 그거야. 머리가 많이 좋다고 해봤자. 그런데 성실함과 꾸준함과 오래가는 끈기는 결국에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분명히 보답을 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배웠고,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왔고, 나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샘플이기 때문에 제일 궁지에 몰리고 시험이 많아지거나 할 일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한다? 요령을 찾지 않고 그냥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결과는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하지만 Did I try my best?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만 명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안녕.